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어의 종류, 그리고 컴파일러, 그리고 자바 컴파일러, 그리고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공부를 하시든 어떤 언어를 하시든 결국에는 이런 아주 공통적인 공통 분모들을 함께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제 좀 더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내가 만든 코드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CPU가 인지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인지를 하시면서 좀 더 레벨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초기에 어셈블리어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셈블리어로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셈블리어 하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인 줄 아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어셈블리어는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각 CPU 제조사만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제조사 아키텍처만큼. 예를 들면 똑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똑같은 제조사에서 나와도 그 아키텍처 종류마다 이제 그 비트 수도 다르고 이제 그 회사에서 공정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정에 따라서 이제 언어가 달라져야 될 정도로 어셈블리어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유료로 좀 더 최적화되거나 좀 더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할 어떤 건덕지가 있겠죠. 그런 게 있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어셈블리어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어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셈블리어의 가장 큰 단점은 어셈블리어로 매번 새로운 아키텍처마다 그 코딩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CPU 아키텍처가 요즘 같은 경우는 못해도 막 수백 개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수백 개가 되는 그 코드를 다시 짜는 게 굉장히 개발자 입장에서는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고급 언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고급 언어입니다. 기계어에 가까울수록 이제 저급 언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기계어에 가까울수록 저급에 가깝고 사람의 언어에 가까울수록 고급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들이 여러 개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자바, 뭐 C++, 또 뭐 파이썬, 뭐 요새 많이 쓰는 거 많죠. 뭐 고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많죠.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거.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언어들이 다 고급 언어예요. 근데 이 언어들이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언어잖아. 일반적으로 막 프린트F 막 이렇게 치는 거 보면 이런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알파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printf 이 부분에 뭘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컴퓨터 CPU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인텔도 있고 뭐 AMD도 있고 막 정말 많으니까 이 각각의 아키텍처마다 그 공정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그 아키텍처마다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컴파일을 해줘야 돼요. 동작할 수 있게 기계어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들이 이제 컴파일러가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수 이제 컴파일러를 이제 사용하는 언어들을 이렇게 보면 대표적으로 C랑 C++이 있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각각의 그 CPU 제조사의 특정 아키텍처마다 다 별도로 빌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안 회사에서 일할 때 보안 라이브러리 같은 거 특히나 이제 모바일용으로 제공을 하면은 한 4가지 버전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한다든지, 뭐 또 이렇게 제조사가 아무튼 많으면은 그 C로 만든 라이브러리를 막 많게는 막 열 몇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객사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C나 C++은 완벽하게 기계어 형태로 바꿔놓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행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실행하기 딱 좋죠. 그 특정 아키텍처에. 근데 얘도 단점이 존재하죠. 코드 어셈블리어의 단점이 뭐라 그랬죠? 자, 어셈블리어의 치명적 단점은 기존의 어셈블리어로 이걸 짰으면은 이렇게 하나씩 다 코딩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 코딩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만 고급 언어가 나오면서 이 형태로 바꿔주는 형태가 이제 지금 이 컴파일러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 7, 80년대까지 잘 쓰다가 이제 90년대 패러다임이 오면서 JIT 컴파일러라고 하는 방식이 나와요. Just in Time이라는 건데, 자바를 예를 들자면요, 이제 자바에서 IR,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이제 언어가 있어요. 그런 중간 언어를 뜻하는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 바이트 코드라는 걸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만큼만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자바는 이식성이 좋다라는 얘기가 많아. 이식성이 좋다. 이식성이 좋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바로 이렇게 작성된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A 아키텍처, 뭐 CPU 아키텍처, B 아키텍처, C 아키텍처가 있다고 치면은 자바가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JVM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애가 있어서 얘가 읽을 수 있는 자바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CPU 아키텍처에 맞춰서 컴파일을 직접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절반 정도만 컴파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 보통 A 컴퓨터에 B 컴퓨터, C 컴퓨터에도 각각의 자바를 다 설치해 놓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번역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바 같은 경우는 컴파일을 별도로 A 버전, B 버전, C 버전을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할 필요가 없고 JVM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의 버전만 만들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A, B, C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알아서 이식을 시켜서 실행을 해준다. 이런 방식이 이제 JIT Just in Time 컴파일 방식이에요. 그래서 중간 과정이 하나 거치고 그 다음에 컴파일 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방식이 인터프리터 방식이거든요. 인터프리터는 그냥 컴파일을 미리 안 해요. 컴파일을 미리 안 하고 보통 파이썬으로, 저도 요새 파이썬 많이 짜는데 파이썬이 보통 이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코드 하나 짜놓잖아요, 프로그래머가. 그러면은 A, B, C가 있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한 줄 한 줄 컴파일 하면서 그냥 바로 실행을 해버리는 이런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보일 수도 있죠. 이식성이 제일 좋으니까. 근데 이제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확실히 성능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좀 많아요. 똑같은 코드를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미리 준비를 해서 기계로 변환한 다음에 실행하면은 과정이 하나 줄잖아요. 그래서 엄청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이제 개발자가 신경 써야 된다는 게 많다는 게 단점이고, 인터프리터 방식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엄청 빠르긴 하지만 이식성이 좋지만 이제 속도적인 면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래서 요런 방식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은 무조건 그럼 인터프리터로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아니에요. 사실은 파이썬도 컴파일러 같은 걸로도 충분히 컴파일해서 미리 기계를 만들어 실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용하는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보통은 정해져요. 그래서 개발자가 그거를 선택을 해서 완벽하게 내 맘대로 한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파이썬도 파이썬은 기반으로 하는 파이터치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웹 개발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좀 잘 반영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정확한 정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점만 이렇게 조금 비유를 해보면, 컴파일러는 미리 만들어 놓은 떡볶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퍼먹으면 되는 거지, 그 CPU 입장에서. 그런데 GT 컴파일러는 절반만 조리하는 거야. 이제 절반만 조리가 된 상태. 그래서 자바 또는 닷넷 또는 지금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독특해가지고 그건 밑에 따로 써놨거든요. GT 컴파일러도 쓰고 인터프리터도 쓰는 방식이라서 그거는 이제 밑에 빼놔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 보통 이제 GT 컴파일 이 컴파일을 하는 언어가 자바, 이렇게 닷넷 또는 이제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이랑 비슷한 형태로 동작하는 거는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거의 무조건 저걸 써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쓰든 컴파일러를 쓰든 GT 컴파일러를 쓰든 인터프리터를 쓰든 다 가능성은 있어요. 하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아예 설계 자체가 인터프리터에서만 존재하게끔 설계된 언어들이 존재하긴 해요. 제 기억으로는 베이직 같은 거나 리스프 같은 언어들이 그런 편이었는데, 그거 말고 더 있긴 있었는데 되게 공변이 오래돼서, 아무튼 그런 언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는 많이 쓰진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내가 필요하다면은 컴파일러로도 컴파일해서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 실제로 GCC 같은 거 보시면은 GCC 같아서 그 GNU 컴파일러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컴파일러가 모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컴파일러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 언어 지원하는 게 거의 제한 없이 지원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너무 얘는 무조건 이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얕은 레이어고, 이제는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이제 즉석 떡볶이랑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조리를 시작하는 그런 방식이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얼추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로 이제 시작하다가 반복이 자주 되는 부분만 진트 컴파일을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좀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아닌데 나 막 커피 스크립트 막 이런 거 쓰고 막 나름대로 나 딴 거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뭐 타입스크립트로 짜든 뭘 짜시던 보통은 다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되거든요. 한번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결국엔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웹 쪽에서 많이 동작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을 제시는 하고는 있어요. 지금 그 뭐였었지? 웹에서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웹용 어셈블리어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 다룰 것 같지는 않지만, 아마 웹브라우저 상에서 그런 기술들을 지원을 하는 거를 좀 지켜보시면은, 좀 더 이제 재밌게 상황을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